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잘 시작하셨나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또 우리에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내가 해야 할 건 뭔지, 현재 나의 문제는 뭐고,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써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새해맞이 일기라는 양식으로 작년 이맘때 소개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세웠던 계획이 좀 실패로 돌아가서 올해는 조금 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직접 이렇게 새해맞이 일기를 써봤고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양식을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고지했던 것처럼 새해맞이 일기 버전 2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식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제가 새해맞이 일기를 쓰는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습니다. 이걸 쓰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소유나 성공, 성장 중심의 자기계발적인 측면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탐구해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는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나에 대한 지적 상상과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를 쫓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12월 31일 날 어떤 클래식 작품을 무대 위에 완성시켜서 올려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우리 악단이 추구해야 될 방향과 그리고 우리 악단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들을 고루고루 살펴본 뒤에 그것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2026년 12월 31일 날 그걸 완성해 보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지위가 상승했다, 남들에 비해서 무언가가 나아졌다가 아니라 오롯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지휘를 하면서 디렉팅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프리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26년에 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 등을 다 풀어서 쭉 써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등을 이 과정에서 좀 생각을 풀어내서 깊게 해보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끝나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올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나의 가치를 정하고 그걸 나만의 문장으로 써보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의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분하는 문제, 즉 전체적인 나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약속된 스케줄이나 프로젝트 마감, 생일 기념일처럼 일어날 이벤트들을 정리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나 경험들을 적어보고요. 이것까지 적게 되면은 올해가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식의 감이 잡힙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 번 더 2026년을 살아갈 예상되는 나의 상태나 내 소망이나 우선순위가 서로 불일치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본다든지 내 소망들을 방해할 요소가 혹시 있다든지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26년을 살아갈 나만의 컨셉 한 줄로 요약을 해보는 과정.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분기별이나 월별로 한번 실질적으로 플래닝을 한번 짜보는 마스터 플랜 작업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제가 실제로 쓴 예시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프리라이팅입니다. 프리라이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자유롭게 줄글로 편하게 쓰는 거예요. 이 프리라이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주입받은 생각이 있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줄글로 편하게 쫙 써내려 가면서 내가 진짜 원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색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라이팅을
첫 번째 섹션으로 배치한 이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줄글을 쓰기 너무 힘들까봐 제가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질문들의 대답을 해보면서 올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과정입니다. 일명 문답 방식이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실제 예시로 써놓은 것처럼 지난 시간에 유용하다고 제가 소개했던 번호를 붙여가면서 생각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 하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헷갈릴 때 유튜브나 책을 좀 살펴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생각이 바로 안 떠오를 때는 좋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 레퍼런스의 중요한 부분부터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박문호 박사님의 유튜브 컨텐츠를 보다가 인간은 계산을 하는 종이 아니고 운명을 베팅하는 종이다 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것에 베팅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술술술술 써 내려갔고 한 번에 이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질문들도 다시 한번 재정의해 봤고요. 중간에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뭔가 생각의 동력이 끊긴 것 같아서 또 유튜브를 보면서 찾다가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좋은 내용들을 발췌를 했고 거기서 또 이어서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이어졌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하다가 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솔직한 작년에 내가 두려워했던 모습 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면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저만의 어떤 다짐이나 생각들을 마무리하면서 끝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리라이팅 구간은 자유롭게 쓰는 게 특징이고요. 질문도 하고 자료도 참고하고 나만의 정의들을 계속 내려가면서 생각을 계속 깊게 해보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써야 되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내가 다음 단계에 쓸 내용들이 확실하게 떠오른다 싶을 때 프리라이팅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위시 파트인데요. 예시를 먼저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별건 아닙니다. 위시 파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한 이유는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추구해야 될 나의 가치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이 단어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파트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단어로 짧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들을 바로 적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적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역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먼저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지욱이라는 사람이고 저는 작가를 희망하고 있고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고 문화기획 팀장 이란 직함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인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누군가의 아들, 손주, 또 연인, 아마추어 연주자 혹은 친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만의 이렇게 역할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라는 게 떠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독립, 창작, 진정성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나만의 문장으로 재정의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은 회사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존재,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재,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증명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창작도 질문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자세, 그리고 해결은 창의적 으로 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진정성은 부끄럽다고 숨지 않는 것, 불필요한 관계보다는 필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 말보다는 잦은 연락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이것들이 공상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가 바로 이 발현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제가 쓴 예시를 보면 독립하기 위해서 특히 제가 지적 독립을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하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글쓰기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는 이 주 1회 업로드, 라이브, 커뮤니티 탭에 글쓰기,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가족들에게는 자주 못 뵙는 우리 조부모님은 월에 한 번씩 뵙고, 어머니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고,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물어보기, 음악 연습도 취미지만 해보기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쪽 부분인데요. 이 실제로 내가 소망은 하지만 그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트는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세요. 제가 작년에 치명적으로 실패했던 부분은 저의 가치관이나 그것이 의미하는 문장,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한 소망까지는 잘 생각했으나 실제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가능한 저의 가용 자유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할 텐데 하루에 내가 무언가에 몰두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한 2시간 정도라고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시간이긴 한데요.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을 정상적으로 해서 퇴근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2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소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트를 적었고요. 2시간이란 기준으로 얼만큼의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걸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과대한 목표를 세웠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적은 양으로 계산했구나 라는 것들을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파트는 제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닌 이 안에서 프로젝트성으로 계속 미션처럼 깨트려야 되는 부분적인 투두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은 따로 이렇게 빼놨고 버킷리스트 혹은 투두 리스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쓰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내가 올해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이 드디어 발견하신 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매일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에 완성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앞장에 보면 한번 썼다가 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싶어가지고 다시 뒤에다가 수정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한 번에 깔끔하게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만년필로 썼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연필로 쓰면서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리뷰 파트인데요. 이 프리뷰 파트에서는 한 해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미리 살아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주요한 이슈나 마감일, 내 개인적인 이벤트, 행사, 시험, 약속 등과 같은 나만의 이벤트들을 적고요. 그 옆쪽에는 계획을 적는 거죠. 예를 들면 7월 달에는 상반기 여행을 가겠다, 11월 말에는 초고를 완성하고 투고를 시작하겠다 등과 같은 계획들을 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니까 주일에 업로드를 하는 루틴이 반복이 되고, 라이브라든지 커뮤니티 탭, 글쓰기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반복된 루틴이라 위에 적고 화살표로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월마다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나 프로젝트들을 적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 식으로 월별로 이슈를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얼리 플래너를 보시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플래너도 제가 양식으로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 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손수 만든 양식이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한 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내가 주요한 기념일이나 공휴일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내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이런 플래너를 쓸 때는 무조건 백캐스팅 방식, 그러니까 D-Day를 정해놓고 백으로 거꾸로 가면서 준비 과정들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주에 초고를 완성하겠다라는 소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캐스팅을 어떻게 하냐? 초고 완성의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에는 3분의 2는 완성이 돼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고요. 여기서 또 똑같이 3달 전에는 3분의 1은 완성이 돼야겠다. 그럼 3분의 1에서 또 거꾸로 가서 주제를 확정하는 건 적어도 2-3달 전엔 돼야겠구나. 즉 1월달과 2월달 안에는 내가 주제 확정하는데 굉장한 집중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프리뷰 파트를 적고 나면 2026년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보인 과정에서 내가 예상되는 나의 상태라든지 현재 내가 세운 소망과 내가 추구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혹시 안 맞는 건 아닌지 등과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앞서 프리라이팅과 마찬가지로 바로 쓰는 것이 막막한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린 질문을 문답을 해보는 방식으로 써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눈에 제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꼭 놓치면 안 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줄글로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꼭 길게 적지 않아도 되고요. 혹은 이걸 안 적을 만큼 확실하게 난 이 프리뷰 파트가 작성이 됐다 하면 여기를 적지 않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컨셉 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영화의 컨셉이 뭐야, 그 기획의 컨셉이 뭐야 라고 할 때 되게 짧고 간결하게 카피라이팅을 쓰는 것처럼 2026년 나라는 사람의 삶의 컨셉을 짧은 한 줄로 적어보는 겁니다. 앞쪽이 잘 적혀진 분들은 여기에 자기만의 제목을 잘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적, 경제적, 독립운동가 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적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획하거나 예상하는 일들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든지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반문해 보는 거죠. 올해 내가 정했던 나의 컨셉이 뭐였지? 나는 지적, 경제적, 독립운동가야. 그래서 이 선택은 그런 컨셉에 비추어 볼 때 B라는 선택을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식으로 내 의사결정의 축이 되는 컨셉을 잡아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길게 쓰면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짧게 쓰는 이유는요,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적, 경제적,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난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지금 올해에 가장 주요하게 잡았던 나의 가치는 독립이고, 그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이 기준에 맞춰서 실현을 하는 겁니다. 앞서 파트들을 충분히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을 위해서 제가 양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양식을 공유해 드릴게요. 앞서 제가 세운 저만의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저만의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전 어떤 컨셉을 만들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목표들을 갖고 있는지 소망을 적었고요. 이것들을 크게 상반기, 하반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나눠서 보고 월별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방식은 앞서 이미 써놨던 내용이니까 내 가치관, 그것에 대한 나만의 문장 정의, 그리고 나의 컨셉, 그리고 그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나만의 소망들을 이렇게 적고요. 이 다음에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나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좀 약해 라고 한다면 월을 먼저 쓰고 4분기를 쓰고 그 다음 상하반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큰 그림을 먼저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하반기를 먼저 쓰고 그거에 따른 분기별로 한번 세부 목표들을 나눠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각 월별로 나만의 실천이나 목표들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한번 적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자주 보는 냉장고나 문 앞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매일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들을 체크하면서 방향이나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실행이 가능한지도 이걸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의 상반기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내가 월별로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등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촬영을 위해서 볼펜으로 이렇게 진하게 썼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연필로 쓰시면서 수정하시면서 계획들을 정말 실행했는지도 같이 더블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새해맞이 일기 버전 1에 있던 주의사항 플러스 이번에 업데이트된 버전 2에서 주의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나의 계획이나 소망은 방대하지만 사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고로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용시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다 작성하겠다라는 건 욕심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여유 있게 한 2, 3일 정도 작성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는 필기구를 사용해서 세워놓고 방치하는 계획이 아닌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새해 맞이에 썼던 내용들이 연말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요. 바로 솔직하게 욕망하라
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스스로 탐색해 보고 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의 솔직한 욕망,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남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 삶을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 내가 솔직하게 욕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거를 실천할 용기와 계획,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트에 글로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을 겁니다. 계획을 아직 못 세운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 영상과 양식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새해맞이 일기를 써보시고요. 이미 계획을 끝낸 분들이라면 내 계획에서 수정 보완할 부분만 취하셔서 첨부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방식으로 이 영상과 양식을 활용하던 간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저항들에 맞서 싸우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서요. 저도 올 한 해 좀 더 많은 용기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록 생활과 소중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